이번에는 판다스 기초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판다스 기초. 그래서 일단은 판다스가 뭔지 알아보자면 데이터 조작이나 분석 이런 곳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수정 또는 가공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DBMS 수업을 들으셨으면 알 텐데 학원의 DBMS 수업이 현재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얘는 표 형태예요. 표 형태로 처리하는 데이터입니다. 좀 엑셀 같은 거 있죠? 엑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판다스의 경우는 이제 1차원 배열인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시리즈 얘는 1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도 있겠죠. 2차원 배열의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조금 진행해 볼 건데 먼저 시리즈를 보자면 제가 1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아마 수업 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참고에 있습니다. 판다스 도큐먼트라고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나?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 말고 구조라는 걸 알아보죠. 구조. 네, 데이터 프레임까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일단은 인덱스와 여기 인덱스와 값이 1대1 대응입니다. 딕셔너리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랑 그리고 밸류였죠. 근데 시리즈에는 이 인덱스라는 게 키값을 하는 겁니다. 키의 역할.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다. 일단은 이것도 이제 판다스라고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as pd 이거 as는 뭐냐면 엘리어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게임 만들 때 했던 엘리어싱이랑 다르게 별칭 붙이는 겁니다. 별명 붙이는 거. 그래서 내가 가져온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pd로 부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판다스는 pd라고 쓰고 또 뭐 있지? 이게 모듈마다 이 numpy는 np라고 합니다. numpy라는 모듈도 있어요. 그거는 np라고 부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dict 데이터 얘는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시리즈 1은 pd.series dict 데이터 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딕셔너리의 형태가 시리즈로 보여요. 요게 시리즈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리즈의 인덱스와 값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덱스. 그래서 SR1 내가 pd.시리즈를 통해서 만든 이 시리즈를 저장한 곳에 인덱스라고 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 ABC 나오죠.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이 시리즈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A, B, C 1, 2, 3 이 형태고 여기가 인덱스인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A, B, C다. 그러면 인덱스도 했으니까 값도 알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SR1에 내가 만든 시리즈에 아니고 왜 띄어쓰기 되지? 밸류스예요. 그러면 1, 2, 3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딕셔너리를 통해서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리스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리스트를 시리즈로 하는 거.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 얘는 대괄호겠죠. 그리고 D, E, F 어때요? 일단은 리스트랑 딕셔너리 모양 구분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 가지고 시리즈 2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SR2 실행하면 이번에는 어때요? 리스트로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랑 딕셔너리로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그 시리즈의 인덱스 부분이 다르죠. 리스트일 때는 자동으로 정수가 됩니다. 자, 근데 0으로 시작하는 거, 0부터 시작하는 거 보기 싫죠? 네. 그러면 이때도 인덱스를 변경해 줄 수 있어요. SR3이라고 할게요.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거 무시하시고요. pd.시리즈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자로 인덱스는 몇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에다가요? 네. 그쵸? 그래서 만든 거를 보자면 1, 2, 3으로 됐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에서도 원하는 부분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시리즈에서 원하는 부분만 보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각국의 수도 정보를 담은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한국은 서울이죠. 그리고 일본은 도쿄죠.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이죠. 그 다음에 USA 미국은 워싱턴인데 워싱턴 스펠링 워싱턴 DC인데 DC는 안 쓸게요. 워싱턴이라고만 쓸게요. 아니다 그냥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시리즈를 또 만들면 캐피탈
그런 다음에 SR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R의 4에 한국을 보죠. 코리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 해당하는 값인 서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랑 비슷하죠. 이런 부분에선. 시리즈에서는 이제 인덱스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인덱스와 연결된 밸류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한 번에 여러 개 입력하는 것도 돼요. 지금 여기 한국밖에 없는데 USA라고 입력하면 잠시만요. USA 지금 이게 두 가지잖아요. 시리즈에서는 이 두 가지 이상이 될 때 대괄호로 하나 더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면 이런 표 형태잖아요. 그래서 차원, 그러니까 일행 몇 열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괄호 두 개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그냥 3개 하더라도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 위치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파악하는 게. 시리즈 4에 0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위치한 코리아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거를 보겠다 라고 할 때 대괄호로 하나 묶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시리즈에서 사칙 연산도 가능한데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즈 사칙 연산 해보자면 시리즈 사칙 연산 다섯 번째 시리즈, 얘는 pd.시리즈 그 리스트를 이 안에다가 직접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리즈 6은 4, 5, 6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SR5 더하기 SR6, 자,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러면 행렬이랑 똑같죠? 뭐 우리 고등학교 때 0, 1, 2, 3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더하는 거 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게 또 하나의 시리즈처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요. 5, 7, 9 요게 이렇게 나온 거죠. 5, 7, 9로. 그리고 곱셈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덧셈, 여기는 곱셈이죠. 그래서 3, 6, 9 나오죠. 왜냐면 시리즈 5의 인덱스에 들어있는 이 밸류가 전부 다 곱하기 3씩 된 겁니다. 모든 원소에 3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는 좀 시리즈 이렇게 구별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얘는 2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구조부터 한번 보죠. 데이터 프레임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시리즈 이렇게 생긴 거를 옆으로 붙였다고 보시면 돼요. 한 이렇게 가로로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로 붙인 게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지우고 새 노트로 데이터 프레임 2000 배열이고 여기에서 예제가 잠시만요. 튜토리얼 어디로 가야 되더라? 여기다. 데이터 이거 아닌데? 너무 캔버스 복수에 뭐야? A 여기서 이제 이거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제를 봐놨는데 이거다. 이거요. 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일단 얘도 임포트는 해줘야겠죠? 새 노트에서 열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df 자, 실행해보고 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가져다 예제 데이터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 겁니다. df에다 저장하고. 그래서 인자로 지금 이렇게 좀 여러 개 써 있어가지고 두껍게 써 있어갖고 모르겠는데 이 딕셔너리 자체가 인자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1000 배열 시리즈 이게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개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붙어서 생긴 게 이거니까 뭐 이름, 나이, 성별 이거 다 따로따로 놓고 보면 여기가 성별 시리즈고 여기가 나이 시리즈 그리고 이름 시리즈인 겁니다. 이렇게 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의 시리즈를 붙여둔 거랑 같다고 했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딕셔너리로 이제 만든 거죠. 얘는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트로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df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pd.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대괄호 2개 왜냐면 2000 배열 형태니까 이거 한 다음에 456 그 다음에 789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든 거 이렇게 나오죠. 리스트로 만들었을 때 각 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2차원 배열 맞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여기 보면 행 인덱스 그리고 열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은 컬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은 로우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해요. 레코드? 레코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데이 맞나? 구조와 용어 정리. 일단 칼럼. 세로로 봤을 때 칼럼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가로줄. 여기 튜플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 있죠. 이것도 참고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각설하고 이제 리스트로 만들었을 경우 이제 좀 행 인덱스랑 열 이름은 리스트일 때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된 거죠. 그래서 012, 012 나온 거죠. 이 리스트만 따로 놓고 보면 012, 012잖아요. 인덱스가. 그게 행과 열 인덱스로 자동으로 부여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이런 옵션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인덱스는 1, 2, 3 이렇게 넣고 칼럼에는 칼럼스였나? 칼럼스 네, 이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컬럼 1 컬럼 2 컬럼 3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컬럼에는 컬럼 1, 2, 3 내가 정해준 대로 들어가고 인덱스에는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인덱스를 어떻게 지정하려고 인덱스라고 써준 거고요. 컬럼을 어떻게 써주겠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인자가 컬럼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인덱스의 위치랑 열의 위치 뭔지 정확히 알았을 거고 이거 그리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하나 만들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기존에 하나 있는 거니까 데이터 프레임 2에 인덱스 얘를 뭐 로우 1, 로우 2, 로우 3 네. 012에서 로우 1, 2, 3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거는 컬럼도 변경할 수 있고요. 컬럼은 한글로 해보죠. 행일 행 이렇게 그럼 여기에 행 1, 2, 3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 행과 열 이름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리네임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설정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열과 행에서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변경. 그래서 이때는 리네임을 쓰면 돼요. 그래서 df2에 리네임. 그래서 인덱스를 바꾸고 싶다. 인덱스는 중괄호 하나 써주고요. 로우 1을
행 1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잠깐 요게 이것 때문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뭐 df3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df2는 당연히 얘가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 2에 인덱스를 리네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리네임한 이 상태를 새로 갱신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f3 뭐 이런 식으로 아니 2-2라고 해놓고 2-2라고 해야 이 상태가 저장돼서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새로운 거에다 덮어 씌우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바꾼 상태를 덮어 써야 된다는 거. 반영하려면 아니면 이 덮어쓰기 안 하고 인플레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는 이 뒤에다가 인플레이스라고 true를 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바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뻘 쓰면은 덮어쓰기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뻘 쓰면은 아까 맨 처음에 그거랑 같은 게고 쓰면은 그 따로 변조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써줬을 때 그냥 자동으로 뻘 쓰였으니까 뻘스가 디폴트 값인 거죠. 이해 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스 옵션을 주면은 계속 그 행 1이라고 된 게 고정되니까 백업용을 하나 만든 다음에 하는 게 낫습니다. 백업. 내가 수정하려는 데이터 프레임을 백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스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백업이요? 네? 백업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 2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하나 있잖아요. 이게 원본이라고 했을 때 뭐 df 뭐 오리진 뭐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해놓고 df2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컬럼명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컬럼명은 지금 df2가 행 1, 행 2, 행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잠깐 컬럼에 그러니까 열인데 왜 행이라고 했지? 됐다. 열 1을 컬럼 1, 컬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여기다 컬럼을 줬으니까 앞에다가 인덱스 옵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인덱스 지금 로우 2를 행 2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바꾸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행과 열 삭제하는 것도
데이터 프레임에 힘과 열 삭제하는 방법. 얘는 드랍이라는 걸 씁니다. 드랍. 그래서 로우 3 엑시스는 0 그리고 인플레이스는 true 해놓으면 드랍을 하면 되는데 이 안에다가는 이제 삭제할 행이나 열의 이름 써주고요. 그리고 행을 삭제할 때는 이 엑시스는 0 행 삭제할 때는 쓰면 됩니다. 인플레이스는 뭐 선택이고요. 근데 이 수업 시간 전에 그 안전장치 지울 때 안전장치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지우라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도 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true라고 할 경우 지우면 없어지죠. 없어졌는데 또 실행하려고 하면은 에러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실행하려고 하면 뭐라 하니까 잠깐 주석 처리해두고요. 이번에는 지금 13을 지어보죠. 이때는 축이 1인 거예요. 엑시스 열 지울 때는 엑시스는 1입니다. 그러면 13 지워졌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엑시스를 조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엑시스의 경우 얘는 1이 열입니다. 0이 행. 이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열은 세로 방향이니까 1이랑 똑같다 라고 외우시면 뭐 나머지는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좀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서 좀 인덱스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 행을 식별하는 값. 인덱스는 가로줄이고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을 인덱스로 다루려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데이터는 번호는 1, 2, 3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각각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대구 그리고 경기 전주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딕셔너리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pd.dataFrame 데이터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012가 인덱스가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인덱스 변경을 조금 더 지금 0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좀 변경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변경. 지금 여기서 012가 인덱스가 되는데 지금 인덱스란 컬럼이 조금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덱스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일일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행과 열을 파악하는 건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굉장히 적잖아요. 데이터는 기본 10,000개예요. 만 단위? 만 단위도 적어요. 한 적어도 100만 단위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수가 아니라 데이터는 엄청 많이 다룬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덱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인덱스. 그러면 이제 인덱스를 보여주죠. 이게 개수에 맞게 변경하면 됩니다.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df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씩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아니다, 이거는 df.index 하나만 바꾸려고 q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러면 이 개수가 안 맞아서 오류 발생합니다. 랭스 미스매치 나오죠? 길이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엉뚱해지는 이게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가 좋지만 나중에 이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번호를 일일이 안 적고 저희들 쓰는 통문을 바깥에 해가지고 뭐 아이건 이렇게 포맷을 해서 그렇게 넣어놔가지고 쭉 바꾸는 방법으로 이게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다스나 아니면은 이 특징적인 그런 게 안 되나 싶어서. 저도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외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인덱스가 이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상 순서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반복문 써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좀 싶은데, 아마 만들었으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어른이거든요. 지금 만원이 미쳤잖아요. 뭐 그건 맞죠. 아마 여기다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코드로 작성해도 될 겁니다. 안 해봐서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index.values라고 해주면 어레이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순서대로 접근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써준다. 그러면 1번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러면 1, 2, 3번. 근데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랑 같은 형태잖아요. 맨 마지막 게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보고 싶으면 프린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인덱스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 리스트에 인덱스에 있는 값을 바꿨듯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C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하나씩 접근하거나 뭐 대인 연산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덱스에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이 컬럼으로 그 인덱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이죠. 네. 이거로 인덱스 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체하는 컬럼은 그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가 번호라고 있고 여기가 번호 있고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중복성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방금 실행한 결과로 얻은 이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가 이렇게 따로 A, B, C 존재하는데 이런 인덱스 말고 컬럼에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죠. 번호라는 거. 그러면 얘로 식별하면 좀 더 보기 편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번호라는 컬럼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df 번호. 그래서 컬럼에 접근하려면 대괄호로 감싸야 되고. 그러면 이게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게 시리즈는 1차원 별이라서 리스트랑 호환돼요. 그리고 인덱스를 지금 01, 012에서 123으로 바꿀 때 이렇게 했어요. df.index는 123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말고 잠깐. 얘로 이렇게 덮어 쓸 수도 있습니다. 잠깐. df 인덱스 번호 랭스 미스매치. 잠시만요. 이게 df 잠깐 번호 잠깐 이거 써줘야죠. 왜냐면 이것까지 하나가 길이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번호가 있는 게 A, B, C를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인덱스의 컬럼명은 다른 컬럼명이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밑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기존 컬럼으로 인덱스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호로 인덱스 세팅했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프레임 보니까 번호가 두 개 겹치는 게 보기 싫죠. 그래서 내가 다시 번호를 없애고 원래대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초기화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2개 이상 다룰 때 쓰여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덱스가 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쓰는 거는 df.reset 인덱스 이거예요. 잠깐. getNot consort 번호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게 아마 좀 이미 존재하는 거라서 안 된다고 나왔죠? 그러면 번호가 있는데 인덱스를 초기화한다는 거는 번호를 인덱스로 안 쓰고 그냥 풀겠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인덱스 컬럼인데 이거를 풀면 다시 일반 컬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일반 컬럼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라 인덱스가 처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고
그때 리셋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다시 가져와서 이거까지 가져올 거예요. 자,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한 초기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번에는 얘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012가 초기 인덱스죠. 초기화라는 거는 이 012를 다시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인덱스를 오른쪽으로 밀어가지고 일반 컬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름이 인덱스로 된 거는 별도로 설정한 게 없어가지고 기본 이름인 인덱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잠깐.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은 없는데 이런 리셋을 하면은 이름을 임의대로 하잖아요. 여기 나온 이 인덱스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있던 인덱스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이름 설정이라고 하고 df.index.name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처음에 잠깐 name 잠시만요. index.name 이게 안 나온 이유 이게 지금 이름이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이름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df의 index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df 이러면 이제 이름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요 리셋 인덱스를 하게 되면 인덱스 컬럼이 일반 컬럼으로 됩니다. 근데 이름을 이미 있는 거로 번호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하려고 하면 중복돼서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 컬럼 삭제. 인덱스 컬럼 삭제 옵션을 주면 인덱스 컬럼이 좀 뒤로 밀리면서 얘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중복될 때 발생하는 충돌 해결할 수 있습니다. df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보면은 일단은 인덱스를 초기화해서 번호를 일단 풀어볼게요. 드랍은 true. 근데 이런 드랍이라는 옵션을 주면 이 번호 인덱스가 뒤로 안 밀리고 삭제됩니다. 드랍. 그래서 기존의 인덱스 컬럼 삭제되고 새로운 인덱스 컬럼이 012가 되는 거죠. 012는 초기화된 인덱스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덱스 컬럼 삭제한 부분에서 df 얘 볼 때 여기서는 이제 번호가 새로 생겼죠. 저것도 또 지나가는데요.
그거 바뀌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밑에 DF 했는데 위에 거랑 다른 이유가 위에 아까 그거 뭐냐 뭐 했었을 때 뒤에 플레이스 머신인가? 근데 그거 투표해야 그 자리에 바뀐 것처럼 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인플레이스 옵션을 그죠? 줘야 그냥 그 자리에서 저거 했으면 교재 저장이 안 된 거잖아요. 그쵸? 네. 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판다스 왜 이러냐면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는 원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대입 연산으로 바꾼 거를 다시 바꾸면 바꾸긴 하는데 이 함수 형태로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려고 하면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원본에다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에 적용해가지고 복사본을 반환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하자면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의 원본 보호가 기본, 그리고 원본에 변경 사항 적용하지 않고 복사본에 적용해서 복사본 반환, 함수는 반환할 수 있죠. 그 뜻입니다. 함수 종류로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변경하면 원본에 바로 적용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사본에서 바뀝니다. 여기서 이 df가 원본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반환된 거고. 그래서 복사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얘를 df2라고 하겠습니다. df2로 초기화하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여기서 df2를 가져와가지고 보면은 번호가 사라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변수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inplace라는 옵션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두죠. 바로 원본에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잠깐. 네? 이때는 이런 게 있는데 잠깐.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지. 잠깐. 변경됐다. 변경됐네. 그러면 전체를 잠깐. 이게 제가 방금 이거를 좀 제대로 보여주려고 전체 실행을 했는데 이미 돼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하지? 시간도 좀 애매한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인플레이스 옵션을 주는 게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필요하면 쓰면 되거나 뭐 아니면 인플레이스 옵션 안 쓸 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덮어 쓰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원본에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스는 실수하면 원상복구가 방금처럼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